오늘의 네 번째 팩트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요. 지난 5월에 군 헬기를 띄워서 연평도 현장 검증을 진행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군이 난색을 표했는데도 예비 헬기를 더 띄운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노상원 수첩 내용을 검증한다는 명분이었는데 바로 만나보죠.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항목이 너무나 많고 지금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산일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저희들이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증을 갖고 그것을 검증조서로 남겨두었습니다. 연평도라든지 비원벙커라든지 굳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검사가 수사 과정 중에 법원 검증영장을 받아서 검증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조사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으로는 도저히 이 전모를 확인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이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마지막 결과 브리핑 때 저렇게 브리핑한 특검도 전 처음 봤습니다. 여러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권 특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노상원 수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연평도로 현장 검증을 갔어요. 권 특검이.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기가 2대가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권 특검이 직접 헬기에 또 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고요. 그런데요, 여기 볼까요? 당초 군이 4대의 헬기를 갖고 있었대. 그렇지만 한 대는 수리를 해서 안 됐었고 한 대가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작전이 걸려있는 헬기였고 또 다른 한 대는 이 헬기가 고장났을 때 투입될 수 있는 헬기였고 한 대만 수송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권창영 특검이 우리는 인원을 줄일 수 없습니다. 10명 모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버텨가지고 이 대체 투입할 준비가 돼 있던 이 예비 헬기가 더 투입된 거랍니다. 타 교수님. 예. 두 번째 헬기는 원칙적으로는 뜨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권창영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사가 상당히 공정했고 정당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앞서 우리가 자료함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그러니까 요소에서 공백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비판이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 권창영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노상원 수첩을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고 특검인 본인이 직접 그 현장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꿀뚝 같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 한 시간이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안보라는 부분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10명 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지금 권창영 특검 자신이 뭐 빠진다든지 실무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한 대만 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앞서 자료화면 통해서 헬기 타는 모습이 또 보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어떤 식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를 위해서 국가안보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시간 유튜브 댓글에도 안보보다 특검이 높나요?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는데 더 보죠. 권 특검팀이 저렇게 기어코 2대로 나눠서 간 헬기, 그 뒤따른 예비 헬기는요. 북한의 무인기 위협을 대비한 작전 헬기 대체 예비기였습니다. 그 헬기가 고장나면 곧바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예비 헬기였는데 그거를 지금 타고 간 거예요. 외부 활용이 최대한 자제됐고 교육 비행에 활용되었는데 심지어는요. 이 헬기, 그 예비 헬기로 뭐 어떤 과정 평가 일정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취소하면서까지 특검팀이 타고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특검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군 어떤 원칙이란 걸 다 저버릴 수밖에 없고요. 본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연평도 가는 거였잖아요. 헬기 타고만 가야 됩니까? 배 타고 가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차 특검에서 배 타고 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빠른 시간도 빨리 연평도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가 공격이 되면 본인들이 잘 싸울 수 있습니까?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느냐
아니면 정치를 했느냐 했을 때 국민적인 평가는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뭐 눈물을 머금고 뭐 이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1명이 투입돼서 180일 동안 했는데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권 특검이라는 분이 최강욱 전 의원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란 뿌리 뽑으려면 한 3년 정도는 수사를 해야 된다. 또 그런 말도 했죠. 그런 얘기를 했고 김지미 특검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김어준 쇼에 나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관련해서 곧 원하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들은 원하는 그림, 쇼를 한 겁니다. 결국 저는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을 위한 정치,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전 정부 죽이기를 위한 정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춘 대변인, 네. 차 교수님께서 한시도 안보가 구멍 나서 안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한시가 아니고요. 과천과 연평도 6시간을 왕복하면서 6시간 동안 이 안보의 구멍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세금도 기름값만 또 400만 원 들었습니다. 이 특검팀 꼭 이래야 됐습니까? 전 뭐 용납이 안 됩니다. 2차 종합특검이 밝히고자 했던 게 뭡니까? 내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안위와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을 수사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을 굳이 했었어야 되나? 그러니까 10명이 갔는데 굳이 그 10명이 꼭 다 갔어야 되나? 뭐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대를 타고 가는 것도 솔직히 저였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지금 안 그래도 2차 종합특검을 뭔가 우리가 출범시키고 뭔가 기간을 연장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국민들의 이런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부담을 안고 한 건데 그렇다면 더더욱 국민들께 정말 조심히 낮은 저자세로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데 굳이 헬기를 타고 갔어야 됐고 굳이 군대 측에서 뭔가 2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런 건 있습니다. 2대를 타고 갔다 와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10명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